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네이버 여기에 전환에 누가 제일 기여를 했겠느냐.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이전에 기여 분석 모델 영상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소편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거의 1년이 걸렸네요. 1년 전 기여 분석 모델 얘기를 할 때는 기여 분석 모델에는 마지막 첫 번째 선형, 시각 같이 하라, 계제 순위 하라 이런 것들이 있다. 전환이 1이지만 어떤 사용자가 검색, 쇼핑 광고, 리마케팅 배너, 동영상까지 보고 마지막에 영상 광고에서 전환이 났다 하면 마지막 클릭이면 영상 광고에 전환이 1이 찍힐 거지만 선형으로 해놨다 라고 하면 이 4개의 광고 종류마다 n분의 1로 이제 전환을 나눠 갔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 광고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플랫폼끼리 줄 세우지 마시라고. 어디서 전환이 났나 보자. 전환 많이 나는 애가 일 잘하는 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라고. 얘네들은 서로 같은 팀이라고. 공을 뺏어오는 애, 패스해주는 애, 골 넣기 좋은 자리에 딱 있다가 패스해주는 공 받아서 골 넣는 애,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크레테오? 이런 선수들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플레이를 시켜야지 내 선수들을 자유투 선수처럼 딱 내놓고 다른 경쟁자 이런 거 없는 것 마냥 누가 골 많이 넣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플랫폼끼리 줄 세우지 마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구글 광고끼리 구글 애즈 안에서의 디스플레이 캠페인, 검색 캠페인, 쇼핑 캠페인 광고는 여러 개지만 어쨌든 구글 광고 안에서만의 기여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카오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끼리 줄을 세워놓으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구글의 지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크게 보셔라. 광고주는 팀플레이를 시키는 감독이지 다른 팀과 싸우는 경쟁자와 싸우는 농구팀의 감독이지 경쟁자 하나도 없고 우리 선수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건데요. 오늘 기여 분석 모델 속편에서는 데이터 기반 기여 분석 모델을 얘기할 거예요. 얘는 좀 다릅니다. 지금 죽어있죠. 얘는 이 전환의 수가 1000이 넘으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서 내가 만약에 마지막 클릭으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환수가 1000이 넘으면 데이터 기반이 활성화되면서 확 바꿔버려요. 데이터 기반 기여 모델로. 그 전환의 수가 1000을 넘어야지 1000에서 찰랑찰랑 하면 안 돼요. 1000을 넘었다가 1000으로 찰랑찰랑 하면 여기 이제 경고 뜹니다. 이 분석 모델 쓸 수 없다고. 데이터 기반 기여 분석 모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은 구글의 애즈가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뭐죠? 모든 사이트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전환 정보, 유입부터 전환까지 그것을 다 고려한 기여 분석 모델이 데이터 기반이다. 이렇게 되면 줄 안 세워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전환 데이터 사이즈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이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주 좋은 자료를 놓고 제가 서머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여기 딥 인게이지 브런치 글입니다. 마케팅이 눈에 보이게 마케팅을 알아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 엄청난 스크롤 압박, 읽기에도 압박인데 이걸 쓰신 분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시간과 노력과 감사박수 먼저 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워낙 길어서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 넣어 드릴 거예요. 스크롤 압박이 있지만 한번 이 영상 일단 끝까지 보시고 제가 그냥 읽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스크롤 쭉쭉 내리면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케팅 세계의 난제 중 난제.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무엇이든 마케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 중에 손꼽히는 난제는 바로 성과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들은 그 개별 활동에 대한 정확한 성과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데이터 분석을 되게 쉬운 건 줄 아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몇 번 클릭하면 다 분석되어 있는 게 톡톡 튀어나오는 줄 알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뭔가 데이터가 끈앞을 라플라플 거리는 것 같아서 요거를 잡아 당기면 뭐가 줄줄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설계가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줄줄이 나오는 거지. 뭐 말만 하면 몇 번 이렇게 탁탁 클릭해가지고 턱턱 알아서 나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세그먼트나 필터링 갖고 꽤나 유용한 것들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세그먼트랑 필터링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원한다. 좀 웃기는 거예요. 쥐꼬리만 한 걸 분석해서 뭐 하게요? 분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유의미한 사이즈인가부터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사이즈부터 키우셔야 돼요.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을 넘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듯이 마케팅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사의 서비스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인스타그램, 틱톡 등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일상의 길목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 접점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마케팅 성과 측정의 복잡성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고객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습득하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이 되고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의 여정은 매우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를 치면 그냥 전환을 위해서 슛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패스, 슛 해갖고 튕겨나온 걸 경쟁사가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비용의 이슈가 없다면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운영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방할 때 나 뭐 이런 것 많이 물어보셔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전 그러죠. 뭘 골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돈 쓸 수 있을 만큼 쓰는 거예요. 복잡성이 매우 증대된 요즘 시대에 각 채널별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채널별 효과 측정, 힘든 거는 아까 기업 분석 모델도 구글 에즈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것만 분석을 해주는데 이제 막 그 얽히고 설킨 그 채널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좀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케터 입장에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여 얻은 이점 중 하나는 바로 고객의 모든 행동이 디지털 기반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이는 PC 인터넷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완전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인터넷 서비스 환경은 고객의 모든 일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한시라도 떨어져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삶에 밀접하게 녹아들어가 있고 그러한 일상의 정보들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고 기록될 수 있다. 일반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다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기회임에 틀림없다. 고객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의 상품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구매하게 되었는지를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서지 100%는 아닙니다. 심지어 구글 애널리틱스의 그 데이터요. 알 수 없으면 60%인 거 아시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과 경험에 의존해 오던 마케팅 전략과 실행 계획들이 비로소 보다 정확하게 눈에 숫자로 보여지게 된 것이다. 이게 단 아니라고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외부 광고 채널에서의 고객 행동 정보와 자사 모바일 웹 앱 서비스 내에서의 고객 행동 정보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데이터는 아쉽게도 어떠한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마케터가 마치 자신이 개발자가 된 것처럼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며,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개발을 하는 수준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마케터들은 대부분 제반 지식이 적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몇 줄의 코드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하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선 단순한 클릭 이벤트 이런 얘기 하다가 개발 팀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이런 건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배우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개발자들이 배우면. 개발자들이 이런 데 눈을 뜨면 정말 일이 쉽게 풀리는데 마케팅 마인드를 가진 개발자가 적습니다. 되게 귀해요. 일단 그렇고, 데이터에 대한 집요함이 마케터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꼽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솔직히 저는 태그 매니저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그랬죠. 포기했다고. 그런 거 할 시간에 딴 거를 해요. 다른 데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내에 아무것도 정해둔 것이 없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의 시간을 투자한 부분이 바로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내외 여러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떠한 고객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기록들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로그를 하나하나 정의하고 개발자와 상의하고 태깅하고 테스트하는 일이었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게 이렇게 제너럴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콕 집어서 우리 서비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데이터는 자동으로 쌓이지 않는다. 쌓인다 하더라도 마케터라는 엔드 유저가 접근하여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수집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사이언스예요. 그런데 뭐 데이터 분석이니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무료로 막 쓰게 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쉬운 줄 아시는데 데이터는 사이언스예요. 뭐 그냥 말만 하면 툭툭 클릭 몇 번으로 다 될 것 같이 그러시는데요. 그 태도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나라의 많은 광고주들이 데이터에 대한 attitude, 태도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흡사, 점집에 가서 점괘를 내놔라 하는 그런 태도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집 언제 가요? 일 잘 풀리는 사람이 가요? 안 풀리는 사람이 가죠? 답답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데이터에. 신내린 마케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탁탁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 다음 실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온 건 아닌 거죠. 점집 드나드는 그런 태도로 데이터에 눈을 불을 켜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답답함이 없고 전환이 잘 나고 그러면요 데이터 같은 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아 막말려. 그 다음으로 진행한 일은 실제 상품, 서비스의 거래 이력,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한 고객의 여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도록 작업한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 고객이 앱에 들어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 거래를 일으켰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고객들이 맞닿게 되는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접촉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하면서 어떤 고객들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채널을 통해 언제 발생했고 고객들은 그 메시지를 언제 확인하여 앱에 언제 들어와 실제로 언제 원하는 목표 행동을 완료하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드디어 어트리뷰션의 세계, 부부의 세계 아니고 어트리뷰션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기여 분석이란 거였죠. 어트리뷰션이란 단어는 흔히 우리말로 기여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무언가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인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는 한다. 흔히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개별 마케팅 행위로 인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전환, 특정 채널이 전환에 기여했다고 표현한다.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은 행동과 행위의 원인을 찾고자 자연스러운 욕구에 이끌린다는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 사회심리학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바일 시대 이전부터 매우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개별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인과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객 조사를 수행하거나 특정 쿠폰 코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마케팅 캠페인별 특정된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마케팅 활동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뿐이었다. 당연히 설명력이 떨어졌고 신뢰하기 어려웠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GA를 모르셨던 분이 이 채널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싶어가지고 채널별 광고 랜딩 사이트를 다 따로 만드신 적이 있다고. 웹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이퍼링크와 쿠키를 이용한 방식을 통해 마케터는 보다 쉽게 사용자의 유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웹 기반의 마케팅 채널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채널은 웹이라는 형태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채널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고객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그쵸? 이게 옛날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마케터는 개별 채널의 전환율을 모니터링하며 광고를 최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매우 파워풀했다.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웹 로그 분석 도구가 마케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가히 마케팅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좀 쭉 넘어가 볼게요. 마케팅 어트리뷰션 관점에서 쿠키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고객의 기록 파일에 해당 유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이 고유 값을 통해 이게 왜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는지 어쩌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어요. 마케팅 어트리뷰션 관점에서 쿠키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쿠키 고객의 기록 파일에 해당 유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이 고유 값을 통해 우리는 고객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웹사이트에 진입했을 때 어떠한 채널들을 거쳐왔는지를 판단하고 각 채널의 마케팅 캠페인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엔 제가 옥탑방 웅주를 운영을 안 해요. 5배송이 몇 번 나고 나서는 그 치닥거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앱소디 존 사이트로 바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요. 사용자 탐색기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잠재 고객에 보면 사용자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고객 아이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특정인의 활동 기록, 어떤 특정인이 어떤 경로로 이 사이트를 수시로 들락날락 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올가닉 서치로 들어오셨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뭐 네이버 검색, 네이버도 올가닉 서치죠. 아니면 이메일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쿠키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기존 페이드 미디어 채널의 어트리뷰션 정보만을 가지고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것과 같은 모양새일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이다지도 멀티하기 때문이죠.